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은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식하면 좀 거창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번거롭다, 아니면 좀 귀찮다,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그 국사랑의 조현찬 대표는요, 이 한식을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서 간단하게 데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늘 한식 편의점을 생각할 정도로 아이디어도 많고요. 또 돈 버는 그런 기술도 남들보다 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때요? 소개 잘했나요? 아,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걸 다 뽑아서 예.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하실 때 네. 좋은 이야기를 쏙쏙 들어오게 미리 해줬으니까 아, 되게 네. 편하게 네네. 예, 했던 것 같아요. 한식 편의점 좀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좀 설명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이제 한식 문화를 좀 바꿔보는 이제 문화 사업이라고 좀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요. 문화 사업이요? 네, 한식 네. 문화 사업. 예, 네네. 예, 예.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예. 그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먹는 이제 음. 뭐 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음. 국, 탕, 뭐 찌개, 전골, 뭐 볶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반찬, 그다음에 뭐 생선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식탁을 이제 그 건강한 식탁을 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경기 상황이나 뭐 경제 상황에 봤을 때 맞벌이 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바쁘시게 예, 하시면서. 예, 예.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인스턴트라던가 안 그러면 외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저희가 간편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서 고객분들이 그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한식 메뉴로 반찬은 빼고 한식 예. 메뉴로 약 한 35가지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 그런데 그 한식이 35가지면 좀 네. 메뉴가 네.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예. 그 저희 이제 국사랑 매장 1호점을 냈을 땐 메뉴가 8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8가지도 되게 벅찼던 게 뭐냐면 모든 육수를 다 뽑아야 됐었고 8가지? 네, 예, 8가지 육수를 뽑아야 되고 모든 재료를 다 자르고 뭐 끓이고 데치고 삶고 이런 작업들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직접 하셨어요? 네,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조리사 쪽 출신이다 보니까 아, 예, 오래 이제 그런 걸 예. 해서 뭐 그런 거 제가 했었는데 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이게 8가지 메뉴가 되게 간촐하죠. 저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고객분들은 몇 번 먹으니까 먹을 게 없다. 그렇게 계속 되죠. 뭐 다른 걸 해달라 이런 네, 이제 네. 요청이 있으셔서 예. 제가 이제 그래서 2가지를 더 이제 해서 10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뭐 고객분들은 좋지만 이게 뭐 사업상 와서 제 몸도 망가질 뿐더러 이거는 프랜차이즈 사업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러면 이거를 전 처리할 수 있는 중앙 조리센터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그 안산에 이제 그 중앙 조리센터 250평 부지에 센터를 거기가 준공을 해서 거기서 모든 게 전 처리가 돼서 이제 매장에 공급이 되면 점주님들은 이제 뭐 다 전처리되어 있는 걸 국통에 넣고 이제 물을 넣고 끓여서 이제 판매하게끔 그래서 메뉴가 35가지라도 로드가 걸리거나 뭐 힘들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네네. 그럼 초기부터 가맹점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와우. 어떻게 가맹점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이력 자체가 처음에는 호텔 있고 뭐 레스토랑도 있었지만 나머지 한 10몇 년 동안 그 프랜차이즈 쪽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10년 예, 동안.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조리를 했다 보니까 메뉴 개발 쪽으로 계속 하다가 점차 이제 뭐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 상무까지 이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저 원래 프랜차이즈 회사의 상무까지 했으면 거기는 뭐 하는 회사였어요? 거기 주류 쪽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주류요? 네네. 술? 네네. 술하고 프랜차이즈하고
조리사하고 무슨 상관이? 이게 연관이 잘 안 되는데. 술을 저는 뭐 그렇게 뭐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 술을 먹기 위해선 안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안주도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제가 그 개발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프랜차이즈에 맞게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스템에 어떤 맞게끔 이제 저희 조리가 간편하고 맛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소스라던가 이런 패킹 작업들을 제가 그 개발을 해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런 게 좀 많이 인정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경영까지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장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다 거기서 배워서 네, 그렇습니다. 아, 내가 뭐 하면 가맹점 사업으로 바로 시작을 하겠다.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식이었어요? 사실 저도 예. 그 양식을 좀 오래 했었고요. 예. 양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먹거리가 양식은 한 달에 뭐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한 번 또는 두 번. 지금 한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대신 내가 창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불편한 걸 편하게 해주는 게 창업의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불편한 일을 편하게 해주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네네. 그러면 그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데다가 얼마나 됐어요 창업한 지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건 3년 정도 됐고요. 3년이요? 네. 3년 전이라 해도 그래도 빨랐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네. 부부가 많아진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빠르니까 맞벌이 부부에 맞는 네네.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맞는 그런 음식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진짜 한식 편의점이라는 말이 맞네요. 네네. 골라서 네. 올려서 네. 집에 들어가서 데쳐서 먹으면 끝이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용기를 데치려고 그러면 다른 용기에 넣어야 돼 아니면 용기채로 뭐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용기채도 가능은 하고요. 네. 그 폴리페놀이 나오는 그런 용기가 아니고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뭐 전자레인지에 저희가 올해 양이 이제 1인분보다는 이제 3인분 기준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용기가 조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울 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는 뭐 좀 귀찮더라도 제일 맛있게 먹는 건 냄비에 예, 컵라면보다 냄비라면 맛있듯이 냄비에 하시는 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간단하게 데워서 드실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가맹점 몇 개나 돼요? 현재 전국에 지금 40여 개 됩니다. 40개. 네, 40여 개. 네. 그럼 한 개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비용은 4,700만 원 들어갑니다. 4,700. 인테리어 비용 뭐 네, 간판. 인테리어 비용 간판 요거만 네, 아니요, 인테리어, 간판, 주방, 뭐 어닝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다 포함되어 있는 네, 금액이고. 뭐 따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현장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뭐 철거라던가 아니면 도시가스나 LPG 그러니까 그런 선택 사항. 보증금하고 월세는 빼고 네, 그렇습니다. 4,700 네, 네, 정도 네. 들어간다. 네, 네. 그럼 얼마나 남아요? 어떤 점주님이 예, 예. 저희 점주님 하게 되면 약 한 30%에서 35% 정도 30%, 35%.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럼 얼마나 파나요, 하루에? 지금 전국 평균 매출이 한 70에서 75만 원 정도 나오고 하루 있습니다. 70에 75만 원. 네네. 한 20만 원. 한 두 명이 일해서 하기에는 딱 좋네요. 네네, 지금 딱 그러니까 점주님 한 분,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한 분. 직원을 안 쓰고 아르바이트를 쓰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준비 딱 하고 나머지는 판매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판매만 혼자만 있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점주님이 판매하시건 아르바이트로서 판매하시건 이렇게 해서 운영이 좀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송이 만만치 않겠네. 전처리한 그 식재료들을 배송하는데 신선하게 배송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게 진짜 만만치 않겠네. 전국에 하려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배송은 이제 제가 케어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삼자 물류 회사에 좀 대기업에 속해 있는 거기서 지금 위탁을 맡겨서 거기서 전국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를 처리하는 그 가짓수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가짓수가 뭐 채소류가 한 8가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우 이제 한 가지, 그다음에 한우가 2가지가 있구나. 한우 2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 소스류, 그거에 들어가는 소스류가 한 12가지. 예, 그렇게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원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네. 그 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조그만 이제 한식 그 콩요리 전문점을 하셨거든요. 콩요리 전문점. 예, 한 네. 12평 정도 되는 조그만 가게에 사셨는데 뭐 그것도 사업이면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런 장사, 그다음에 사업 뭐 이런 거를 어깨 너머 좀 보고 나도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 커서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 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얘기한 버킷리스트처럼 제가 리스트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제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한 건지 그리고 내가 뭐가 빨리 배워야 되는 건지 뭐 좀 천천히 배워도 되는 이런 리스트를 제가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적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됐으면 그 체크를 해서 계속 지워 나갔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언제부터예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준비를 했으면 뭔가 나는 이쪽 분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많이 오랫동안 준비 확신이 섰었겠네요. 근데 확신은 섰었죠. 네.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왜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오랜 동안 준비도 하고 리스트도 하고 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짠 하고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호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게 이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문화 사업이라 하는 게 한식은 하게 되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 이 이제 그거에 계속 남아 있던 고객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제가 이런 한식 편의점 포장 전문점 이런 걸 하다 보니 저런 게 있네 그러면서 반가워하면서 주저주저 하시는 거죠. 새롭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편리하고 믿을 수 있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다. 그래서 거품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구입하기도 편하다 이런 거를 계속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제가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발전이 있거든요. 뭐 요즘에 보면 3년 전만 해도 뭐 가정 간편식, HMR, 뭐 한식 포장 이런 거 잘 모르셨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다 아시거든요. 이게 뭔지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빠른 성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점점 더 커져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전통시장에 가면 일단 반찬 전문점 있잖아요. 네네. 그죠? 반찬 사서 실제로 가거든 집에 가서 반찬을 네네. 하거든요. 그리고 뭐 돈가스다 이러면 돈가스의 어떤 전처리가 다 돼서 집에 가서 이제 튀겨서만 먹으면 될 수 네네. 있게끔 그렇게 네.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보면 그것을 사실상 뭐라 그럴까 간편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좀 이렇게 주먹구식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딱딱 포장돼서 주니까 그게 아마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반찬이라고 이제 너무 이렇게 큰 통에 담아서 이렇게 오픈 시켜 놓으니까 먼지도 다 앉고 뭐 맛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저는 더 크다고 보는 게 먼지도 앉고 벌레도 앉고 막 이렇게 파리도 앉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무조건 들어오면은 다 용기 담아서 딱 냉장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의 어떤 그 안전성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신뢰 그다음에 깔끔함 이런 거에 어떤 장점을 두고 가끔 오시는 분들이 여쭤봐요. 맛은 볼 수 없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안내해야 되는 게 뭐 국도 다 저희가 딱 실링해서 딱 아무런 이제 외부의 어떤 균이나 침입할 수 없게끔 만들다 보니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고 맛은 검증이 되어 있으니 믿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편의점에 딱 들어가면 왜 과자 코너도 있고 뭐 네. 라면 코너도 있고 주류 코너도 있고 음료 네네. 코너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마치 느낌이 여기는 가면 국 코너가 있고 네. 여기는 뭐 멸치 반찬 코너가 네네. 있고 이렇게 있다는 느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평이에요? 아 본점, 매장 직영점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네네 직영점은 12평짜리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평이요? 네네. 이익 많이 나요? 뭐 그 정도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은 그 정도 납니다. 수익률 20% 30%면 뭐 30% 35% 네네. 아, 본인 인건비를 안 뺐겠죠. 인건비는 공제를 하고요. 공제를 예, 하고? 네네. 오. 거기 운영하시는 이제 점장님이 계시니까 좀 빼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인건비의 차이가 좀 있고 임대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 30%에서 최고 35%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고요. 매장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상황들이.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차근차근 준비해왔고 대학은 조리학과 나오셨다 그랬어요? 아니요, 저 마케팅 호텔 마케팅 학과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다르네. 호텔 마케팅학과 나왔는데 언제 조리사 자격증은? 아 그거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땄습니다. 야,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누구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직접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겠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요리들도 배우고 운영 노하우도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했다. 네네. 그 경험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상무까지 올라가 보니까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시작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잘 설명했나요? 네 너무 딱 부러지게 설명해서 제가 따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야, 저도 사업을 할 걸 그랬어요. 아 네. 네, 20% 30%면 하루에 70만 원이면 얼마요? 3,000원 20일 20만 원. 한 달이면 600만 원. 네. 괜찮잖아요. 네. 투자비 대비 수익률 괜찮습니다. 예, 네. 12평, 13평이면. 근데 좀 규모가 전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규모가 한 100평, 네. 뭐 150평 이렇게 돼 갖고 이게 유통 관리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진짜 진열 때처럼 이렇게 진열을 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탁탁탁 골라가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지금 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네. 어쨌든 간에 이게 직영점 매장이면 그 정도의 어떤 안테나샵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저희 뭐 집안이 뭐 부자도 아니고 뭐 요즘 뭐 한 뭐 흑수저 정도 되는 이제 저도 집안이다 보니까 뭐 그런 류의 사람들을 많이 이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50평, 100평짜리 직영점 매장을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에. 그러면 그만큼 또 그럼 돈 많으신 분들을 같이 또 이렇게 파트너십 맺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것보다는 그 좀 더 이렇게 그 골목 상권까지 침투할 수 있는 침투를 해서 그 고객분들이 쉽게 와서 구입해서 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대부분은 생계형 창업이다 보니 그 큰 규모로 하게 되면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팩트하게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안정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그 수익도 좀 창출하게 나서 예, 뭐 경제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일각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작게 컴팩트하게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틈새 시장을 완전하게 공략을 해서 네. 저인망식으로 쫙 깔겠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러다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봐서는 메뉴 개발 같은데요. 네. 그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메뉴 개발, 그 메뉴가 고객분한테 얼마만큼 반응이 있는 메뉴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뭐 스타 메뉴를 만드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고요. 뭐 저도 어릴 때부터 음식을 계속 해왔고요. 뭐 메뉴 개발하면서도 음식을 해왔고, 저희 이제 그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 모두가 다 그 음식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메뉴 개발을 할 땐, 그러니까 전 직원이 모여서 같이 다 음식을 만든 거 테스트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의 강점은 어떤 메뉴 개발을 할 때 건강하고 그다음에 그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재 마케팅은 지금 뭐 온라인 오프라인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프라인은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이제 전단지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그 전단지 배포가 거의 주가 되고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블로그,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그 온라인 뉴스 그 정도. 예, 키워드 광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가맹점 사업, 특히 이제 음식을 하는 데서 하시는 분들의 사업들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 호아빈이라고 베트남 쌀국수집이 네.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 시식권을 하나 줬더라고요. 네네. 예, 무료 시식권을 하나 줬는데 그분 이야기로 그대로 옮기면 1,000장을 나눠줬는데 10장도 회수가 안 되더래요. 왜 안 될까요? 제한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의심이 많은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이죠. 근데 이게 의심이 풀리면 확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 2층 매장이어서 더더욱 뭐 안 오더라는 거야. 아, 진짜 베트남 풍으로 또 아오자이도 있고 이렇게 서빙을 할 수 있게끔 문화까지도 다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와서 1,000장 중에 10장이 왔잖아요. 네네. 그냥 맛을 딱 보고 나서는 완전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지 왜 이래? 뭐 이렇게 막 맛에 대한 호들갑을 그렇게 떤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니까 그 호들갑이 결국은 큰 함성이 돼갖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1,000장을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건 1,200장이더래요. 네. 그만큼 맛있다는 게 되고. 네. 1,200장이면 200장, 그게 1,000그릇 이상 다 자기 돈 들여서 마케팅비로 나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행복하더랍니다. 하도 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호기심도 발동시키면서 그들에게 맛에 대한 건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포장에 대해서 저희는 맛은 검증됐으니 그냥 드세요. 이거보다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맛을 보여주는 네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네네. 표준화된 스탠다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밥과 국, 반찬 3가지면 반찬 3가지 아니면 반찬 4가지면 4가지 이렇게 패키지 판매라고 할까요? 네네. 표준 판매. 세트 메뉴 뭐 이런 예, 것처럼. 세트. 네네. 그런 게 있으면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아지면 선택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선택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있고 나서 네. 하나 더 추가하는 건 오케이죠. 네네. 하나 더 추가하는 거는. 그런 마케팅이 뭐가 먹힐 수 있다고 저는 네네. 생각이 딱 들고요. 네네.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이 잘 먹힙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네. 실제로 영화도 보면 감정선이 굉장히 굵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눈물이 한두 번 정도는 떨어져야지 그 영화가 흥행을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뭔가 아까도 표준에 대한 걸 놓고 그다음에 뭐 어머니의 손맛이나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표준화된 그 상품 패키지명을 다는 거죠. 네. 예. 뭐 윤여사 밥상 뭐 이렇게 달든지 네네네. 이런 식으로 달아서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했는 그런 형태 뭐 정여사 밥상 이렇게 네. 달든지 아니면 이번에 큰 이모 밥상 이렇게 달든지 이런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서도 감정선이 있는 것. 가맹점에 오늘 이런 사람 왔다 갔다. 네네. 예, 오늘 이런 사람 왔다 갔는데 야 내가 우리 표준화된 엄마 밥상을 하나 선물했다. 그게 매장에서 일어났으면 좀 좋겠어요. 네네. 내가 너무 오지랖 넓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네. 저도 머릿속에 좀 새로 아재가 막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네. 근데 뭐 지금 잘하시는데 뭐 벌써 40개면 앞으로 뭐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확장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한 달에 뭐 10개인데 20개인데 1년에 100개인데 이런 브랜드보다는 한 달에 한두 개, 뭐 3-4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서 뭐 저가 만약에 한 달에 이제 뭐 몇십 개를 한다면 제가 그 매장에 다 방문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하지만 그 파워는 강하게 쭉 밀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이제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힘이 넘쳐집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넘쳐지고 얼굴에 이게 뭐라 그래나 자신감이 가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돈을 버는 일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모두가 노력하고 또 도전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려서부터 미리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